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상하이에서 어제부터 이틀간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무역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오후 1시 37분께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본 협상이 예상외로 짧게 끝난 데다 회담 후 양측 협상단이 어떤 코멘트도 없이 자리를 떠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스몰딜도 아닌 노딜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이 내일 오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의 첫 대면으로 강 장관은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대상 제외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던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원으로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고 영업이익률 역시 21.1%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신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반등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다시피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로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내일 발표될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은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그리고 주식 환원 관련 실망감까지 더해지면서 장중 낙폭이 컸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중재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참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9% 하락한 2024.5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간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상위주 대형주들의 하락이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줄줄이 하락세로 이어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2.58% 하락한 45,350원에 SK하이닉스도 2.53% 내린 76,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도 3% 넘는 하락 속에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17만 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하지만 SK텔레콤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24만 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3% 상승한 630.1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2% 가까운 상승으로 17만 1,600원에 휴젤은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19% 내린 37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연일 하락세 이어가면서 2% 넘는 하락으로 35,900원에 제넥시는 오늘 2.50% 상승한 57,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중과 그리고 장 후반의 색깔이 참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꽤 컸었던 상황인데요.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진이 좀 가시화되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라는 그런 시황적인 뉴스도 있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추세적인 어떤 움직이는 흐름, 장중 흐름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게 결국 시장을 대표하는 어떤 업종, 종목들의 흐름이 엇갈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전기전자 이쪽이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종목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어떤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는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코스피는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형주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주의 어떤 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지수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시장의 어떤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오늘 또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진 것도 아니었는데 장중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못했었어요. 전반적인 한국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지금 크게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강하게 움직였던 게 여러 가지 어떤 호재성 뉴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지수에 다 반영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종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이었는데요. 지수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오늘 하루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양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결과는 참 엇갈렸습니다. 그 안에 시장의 특징대로 좀 흘러갔었다라고 좀 전반적으로 평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봉투 선생님과 함께 수요일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투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셨던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도 전반적인 좀 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참 엇갈린 흐름이었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시장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고요. 곧바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했죠. 또 이후에 쭉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락운봉 마감했습니다. 역시 포인트는 하락운봉 마감한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꼬리가 조금 달렸지만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역시 전저점을 이탈했다는 것이죠. 5월에 저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점을 장중에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종가상으로는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는 건 불안한 흐름이에요. 어쨌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꺾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점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는 어떤 상당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 흐름이 굉장히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했고요. 또 반등. 그리고 나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쭉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장중에는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불안감을 노출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상승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훨씬 강한 흐름을 보이는 오늘 하루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특히 파생 쪽에서 흐름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초반 흐름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급락했던 건 수급적인 흐름이에요. 특히 파생, 선물 옵션 쪽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급락했었던 흐름, 그리고 이후의 흐름은 또 코스피 쪽에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이라든지 대형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역시 해외 증시의 흐름도 중요하죠. 미국 선물이라든지 또 중국 시장의 반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마무리는 역시 대형주의 흐름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마무리가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이고요. 그리고 또 대형주, 특히 제약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의 약세와 전기가스업과 통신의 강세,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전기전자가 강한 시장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방향이 전기전자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최근에 전기전자가 강하게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었는데요. 아주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전기전자가 그나마 버티는데도 지수가 약했어요. 시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전기전자가 약했어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특히 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가스업과 통신업은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두 개 업종이 둘 다 강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업종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은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지수에 그대로 드러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수가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인다. 그랬을 때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오늘 종목 흐름이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오늘은 어제만큼은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거의 200%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하락한 종목에 비해서 2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종목의 흐름이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매매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런 흐름들이 나뉜 오늘 그런 결과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지수가 약했고요. 종목의 흐름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반면에 코스닥은 굉장히 강했죠. 코스닥은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워낙 과했었기 때문에 약간 한풀이라는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스피가 오늘도 급락했다, 크게 빠졌다 그랬을 때는 코스닥도 반등이 이 정도까지 나오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그나마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저점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 반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도 같이 따라간 것이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이죠. 제약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종목의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가 살아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약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사실
투자자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했는데도 그래 강한 종목에 올라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하고 계속 홀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그리고 이 현재 가격이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지수의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현재 주가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다, 또 적정 주가가 아주 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적정 주가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시장의 어떤 움직인 흐름,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상황에 맞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 결국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또 반도체의 어떤 그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런데 사실 수급이 들어온 거에 비하면 주가가 그렇게 아주 크게 간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의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자체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종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어쨌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의 어떤 흐름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겠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수가 급락할 때도 그랬지만 반등할 때, 또 막판에 꺾일 때에도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역시 삼성전자는 단기 고점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최근의 고점을 다시 뚫기가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흐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꺾이는 흐름이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역시 지수의 흐름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면밀히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FOMC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리를 과연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나 인하를 할 것인가.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5%를 인하해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크게 내리기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정말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0.5% 정도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0.25%를 인하를 했다 그랬을 때는 시장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현재 상태는 인하를 하더라도 본전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호재가 지수에 다 반영됐다고 보면은 더 이상 크게 갈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과의 어떤 그 마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8월 2일이 되면은 이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뭐 장관들끼리 회담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들어봤을 텐데요. 장관들끼리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어떤 그 아베 총리의 우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확고한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역시 한국이 바라는
제대로 된 시나리오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런 것과 더불어서 뭐 지소미아라고 하는 그런 또 군사적인 그런 합의에 대해서도 뭐 정보 교류에 대해서도 또 연계될 그럴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당분간은 일본 쪽과 어떤 연계된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별주들, 특히 일본과 연계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하락할 수 있는,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지수가 2000선 위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2600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래쪽으로도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수가 만약 하락했지만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면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잘 보시면서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하락 출발하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락했습니다. 장중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급격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초반에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해외 증시, 미국 선물 그리고 중국 시장에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런 분위기. 낙폭이 크다 보니까 짧은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은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역시 오늘도 파생 쪽 외국인들의 선물 그리고 뭐 옵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은 대형주들의 흐름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대형주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대형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대형주의 흐름이라고 하면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지켜보면은 시장의 어떤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웬만큼 파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하고 반등이 나왔다가 급락했는데 반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상승했죠. 양봉 마감을 했어요. 자,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수급적인 흐름도 괜찮았습니다만 결국은 제약업종이죠. 제약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바이오가 가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역시 코스닥은 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 쪽의 흐름이 지금 낙폭이 그동안 워낙 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개별주 그리고 대형주, 제약주 중에서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이제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코스닥 자체도 역시 추세적인 흐름에 대한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의 어제의 하락하는 흐름 그런 것들이 장 초반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죠. 수급적으로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또 매도가 나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어요. 반등이 나올 때는 외국인이나 뭐 어떤 기관의 코스피 수급 그리고 뭐 대형주들의 흐름 이런 것들이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선물 쪽의 수급을 봐야 되죠. 오늘도 결국 선물 쪽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수가 꺾이는 분위기고요. 조금 아쉬운 건 매수한 거에 비해서 탄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매도하는 거에 비해서는 탄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흐름이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더 분위기가 어떤 옮겨간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현재 시장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반등하는 이 흐름,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은 FOMC 전까지 지수를 반등시키고 버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FOMC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지수대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상당히 버겁다는 것이죠.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이야 경제 흐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계속 반등시키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수의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대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갈 수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생이 있기 때문에 상승만 계속할 수는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국 시장은 얼마나 약합니까? 미국 시장이 저렇게 역사상 최고점을 뚫고 있는데도 고점에서 600포인트 가까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국 시장과는 현저한 차이, 미국 시장이 가더라도 약한 흐름, 그리고 미국 시장이 꺾였을 때는 더 약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본 쪽과의 어떤 마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는 어떤 시선이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경기의 흐름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꺾인 흐름이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에 현재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보다는 아래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 분석론 시간을 통해서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전저점을 이탈했었던 흐름까지 보여졌지만요. 장 후반에는 상당 부분 만회를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데 장중 전 저점을 이탈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결국엔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코스피에서는 해외 증시의 수급과 그리고 파생과 대형주의 흐름을 이번 시장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역시 수급과 대형주 그리고 제약업종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이 흘러갔다라는 부분까지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새벽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요. 많은 시장 참여들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떠한 코멘트로 이어질지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기정사실화돼가면서 이 전 시장에 선 적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멘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삼성 SDI와 HLB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오늘 5% 넘는 상승으로 24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HLB입니다. 오늘 13% 넘는 급등이었습니다. 27,1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봉추 선생님 오늘 일단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ESS, 대용량 저장 장치죠.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 분야는 계속해서 사업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업황 자체가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의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강하죠. 특히 라이벌이죠. LG화학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화학이 다른 그 석유화학, 기초화학 쪽에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흐름이 사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는 흐름, 그리고 작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거기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하고 있지만은 더 이상 강하게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고점에서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고점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실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아무 때나 매수해서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뭐 어떤 분들은 테마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차전지 테마의 대장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좋은 흐름, 최소한 버티고 반등하는 흐름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반대의 흐름, 지수가 꺾이는 흐름에서는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어도 지수가 추세적으로 꺾인다고 하면은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그걸 거스르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 기관이 현재 시장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우량주를 매수할 만한 종목을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그 위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그리고 매수를 하려던 것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역시 삼성 SDI도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그 이전 2017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폭발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최고점을 뚫고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길게 보시면은 역시 2018년 9월이었었죠. 여기 고점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박스권이에요. 얼마입니까? 지금 2017년 11월부터 계속 박스권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수준들의 흐름은 나왔지만은 결국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 2017년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주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본이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종목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메리트가 생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하는 이런 흐름,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우량주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추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보유자는 이 정도면은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낫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후에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떤 민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 그리고 향후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향후에 얼마나 좋은 계획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이죠. 바이오주들의 특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슈, 기대감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6월 말에 당시에 임상 실패 소식이 있었죠. 임상 3상의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가 급락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을 극복하고 다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흐름, 기존에 나왔던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딱히 큰 매력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주가가 크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자는 여기에서 던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미 임상의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했다가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 더 빠지면은 손절가를 정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급락 이후에 횡보하면서 서서히 더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조금 그 이슈를 가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13%나 반등했으니까 꽤 크게 반등을 했죠. 그런데 아직도 주가가 여기에요. 그리고 뭔가 정말 확실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급등하기 어렵습니다. 자, 길게 보면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바이오가 엄청나게 갈 때 이슈를 가지고 갔었죠. 기대감이죠. 사실 그 바이오주들이 당시에 움직일 때 대부분 기대감이었어요. 임상 기대감, 신약 기대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제대로 결과가 나온 기업이 거의 없어요. 바이오는 신기루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로 움직이고요. 또 꿈을 먹고 가는 그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허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업종의 시장의 흐름이 좋고 업종, 제약이나 의약품, 또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대충 매수해서 끌고 가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이슈 이런 것들로 충분히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분위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도 2018년 5월 이후에 어떻습니까? 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위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잠깐 나와주는 거예요. 마무리 반등 정도가 나오고 그대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어요. 아마 여기에서 악재가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더 하락했을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빠졌겠죠. 그런데 악재가 발생하면서 여기까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포장하려는 어떤 이슈를 만든다거나 그랬을 때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뭐 제대로 된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다만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악재가 더 나오면 주가가 더 빠진다는 것이죠. 그때는 뭐 어떻게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은 이미 여기까지 빠졌는데 조금 더 빠지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더 빠지면 손절하면 되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위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들은 절대적으로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SDI였는데요. 오늘 5% 넘는 상승으로 24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HLB였습니다. 오늘 13%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2만 7,1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8만 3천 원대 주가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가격이 상당 부분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의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6분 지나가면서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일장이죠. 화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표된 애플 실적이 기준치보다는 상당 부분 상회하면서 좋은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분석입니다. 4%대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기술주의 이 상승을 좀 견인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새벽에 있을 FOMC 금리 인하 발표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큰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끝질이 3543님의 질문입니다. 무림페이퍼를 3,100원에 비중은 5%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의 무림페이퍼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한 마감입니다. 2,710원에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 매수가 대비해선 손실 구간인데요. 봉투 선생님은 무림페이퍼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5%,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전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이렇게 쭉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적당히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대응 자체가 좀 아쉽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3,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추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추가해서 반등해서 뭐 본전에 매도를 하나,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5%의 매도를 하나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15%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면은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죠. 더 하락하면은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마이너스 5% 적당히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지 업종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어떤 그 업종의 흐름 그대로예요. 그리고 올해까지 역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입니다. 작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해 실적이 실제로 좋았었고요. 그러면서 반등이 이미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나올 만한 호재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여기에서 뭐 조금 더 좋아지거나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주가의 어떤 한번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더 빠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림페이퍼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 구간이신데요.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다 보면은 손실에 대한 폭이 깊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 좀 정리하자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9755님의 질문이고요. 마크로젠을 32,000원에 비중은 1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마크로젠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마크로젠의 종가는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25,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23% 정도 돼요. 그래서 더 빠지면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바이오죠. 유전자 분석 관련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가야 돼요. 그런데 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않죠. 더군다나 매수가도 좋지 않고요. 기준도 없이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2,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여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면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뒤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20%가 넘을 때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마이너스 20% 정도 지금 됩니다. 어쨌든 계속 하락하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마이너스 10% 정도의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이미 낙폭이 있기 때문에 본전까지 가려면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등이 서서히 나왔다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10%, 계속 하락했다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30% 정리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크로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마이너스 10%의 손절, 그리고 덕도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30%의 매도한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277님의 질문이고요. 대한제강을 매수가 6,630원에 비중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한제강 종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대한제강 종가는요,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6,6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대북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지금 북한과의 어떤 흐름이 좋아지면 문제겠지만은 갑자기 뭔가 큰 호재가 나오긴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 반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제강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일단 현재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데 수익에 대한 목표가는 15% 대응 전략, 그리고 하락 시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가격적인 전략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573님의 질문이고요. XM을 3,02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XM 종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2,8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10%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괜찮았는데요. 대응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02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건데요.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 매수할 만한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이전에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한 번쯤 매수를 해볼 만합니다. 최소한 단기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계속 이제 홀딩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계속 밀리면은 손절을 하십시오. 저점 계속 있다라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10%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얹어놓으면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XM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357님의 질문이고요. 양지사를 1,2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양지사 종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12,950원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수익 구간이신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플러스 15%나 플러스 50% 이상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도 애국 테마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로 움직이는데요. 매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대응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죠. 그래서 매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건 이제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종목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가면은 좀 끌고 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다시 급등하면 50% 이상 강하게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십시오. 그런데 하락하면은 일단 정리하십시오. 15%가 11,70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매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락해서 본전까지 왔을 때는 그때는 허무해져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락해도 손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을 거두고 더 빠지면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끌고 와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하락했을 때는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플러스 15%의 정리,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50% 이상 상황을 봐서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양지사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급등했었던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는 전략으로 짜주셨는데요. 15% 또는 50% 이상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에는 FOM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봉주 선생님, 내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장은 혼조세 정도가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2050선과 2100선 박스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000선과 2050선의 단기 박스권 그 정도 수준인데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아요. 지수가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잠깐 멈춘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2일에 일본 쪽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내일이 8월 1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다시 불안한 어떤 그런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단기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요.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불안한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시간이 지나면 이평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겠죠. 어쨌든 내일 정도는 뭐 큰 흐름이 나오기는 위로 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언제든지 아래로 급락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의 하루의 결과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락에 대비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은 혼조세로 예상을 하시면서 일단 위쪽, 상승 쪽으로에 대한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락에 대비하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